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정상어학원 앞으로도 계속 돈 잘 벌까? 뭐 이런 제목으로 정상 JLS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정상 JLS는 앞에도 써놨지만 정상어학원이라고 이제 요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죠. 이제 각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정상어학원 홈페이지인데 주로 이제 정상어학원 그 영어학원이 주 수입원인 것 같고요. 정상 수학학원이라고 해서 수학학원도 운영을 하나 봐요. 근데 그리고 유학센터라고 해서 이제 해외 유학시키는 그런 대행 서비스도 뭐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주는 이제 영어 학원인 어학원이 주 매출인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초등, 중등, 이제 유아 영어 요런 게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보면 뭐 물론 이제 고등 영어도 하는 것 같아요. 고등 영어도 하는데 고등 영어보다는 중학교나 초등 영어 그리고 이제 유아 영어 이런 게 이제 주 매출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어 어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를 저는 이제 사실 한 주도 갖고 있지는 않은데 회사를 보다 보니까 좀 재밌어서 특히 요날 이날이 며칠이죠? 9월 14일 날 갑자기 하루 만에 뭐 10%쫙 올랐다가 14% 가까이 쫙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날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이 회사에.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뭐 투기 세력이 붙어서 그냥 하루 만에 올랐던 건지 하여튼 그날 하루만 주가가 쭉 한 14%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 재밌는 회사여가지고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요 회사는 하나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사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 정상어학원으로 알려진 영어 교육 업체다. 근데 이제 수학학원도 운영하는데 거의 주 매출은 이제 어학원이란 영어 교육에서 나오는 것 같고 지난 금요일인 9월 24일 종가는 7,320원이고 시가총액은 1,148억 정도 된다. 그래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라서 아주 뭐 큰 회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적당한 규모의 알짜 회사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PER은 8.48, 올해 이제 예상 순익 기준으로 8.48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순익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원에 안 보내다가 이제 너무 이제 뒤처지는 것 같아서 올해 학원을 많이들 보낸대요. 그래서 올해 그 학원에 수강생들이 막 넘쳐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순익으로는 올해는 꽤 순익이 좋을 것 같아서 PER이 확실히 낮아지는 것도 있는데요. 올해 예상 순익으로는 한 8.48 정도 된다. 그래서 PER이 12하면 이렇게 저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PER은 이제 주가가 순익 대비 얼마나 높으냐 이걸 보여주는 수치니까 12하면 저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데 8.48이니까 한 8년 좀 지나면 원금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는 비싼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수익 대비로는 특히 올해는 수익이 좋으니까. 근데 PBR은 이렇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PBR은 1.73으로 물론 이것도 뭐 높다고 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막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PBR이 이제 1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재산보다는 주가가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BR은 이제 주가가 재산 대비 얼마나 높으냐를 보여주는 수치고 1이면 딱 재산, 그 회사가 가진 재산 정도의 주가고 1보다 높으면 재산보다 높은 주가다라고 할 수 있는데 PBR이 1.73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재산보다는 주가가 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ROE는 올해 꽤 높아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워낙 좋아서 ROE가 이제 올해는 20이 넘을 것 같은데 사실 ROE가 올해는 20이 넘지만 과거에는 한 10 정도 됐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i투자닷컴이라고 재무제표 잘 이용해 놓은 사이트에 이제 그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올해는 이제 지금 상반기만으로 따져서 ROE가 10이 넘지만 과거에는 ROE가 10, 12, 5, 12, 11, 8, 9 뭐 이 정도로 한 10 정도 되는 ROE였어요. 그래서 ROE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순익이 워낙 좋아서 한 20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ROE라는 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이제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냐 뭐 이걸 나타내는 수치라고 했죠. 그래서 ROE가 20이라는 건 그 20%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어떤 은행 이자로 따지면 은행 이자가 뭐 2, 3%인데 뭐 5%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은행 이자처럼 재산을 가지고 얼마를 불리느냐 20% 정도 불리는 정도로 굉장히 오랜 수익성이 좋다. 근데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ROE가 높은 거에 비해서는 PER은 좀 낮은 편이죠. 그거는 이따가 또 설명드릴 텐데 이 회사가 번 돈을 다 써요. 이 회사에게 내년은 없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해 번 걸 그해 다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그건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2분기까지 현재 자기 자본은 한 651억 정도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148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은 650억인데 주가는 1148억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주가는 높다. 그래서 PBR은 1이 넘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근데 번 돈을 잘 써요. 뭘로 쓰느냐? 배당을 잘해줘요. 배당을. 그러니까 배당을 잘해주는 건 좋은데 대신에 번 걸 다 배당해줘요. 거의 다. 좀 독특한 회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 2020년도에 이제 주당 배당금이 430원이었어가지고 지금 올해 똑같이 430원 배당해준다고 치면 지금 주가인 7,320원 기준으로 따지면 그 수익률이 5.87%라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죠. 지금 작년 정도로만 배당해줘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 수익률이 되죠. 근데 올해 상반기의 순이익의 2배인 13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린다고 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1년 전체로 따졌을 때 순이익이 67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순이익이 68억이에요. 그래서 작년 1년치 순이익보다도 올해 상반기에만 번 게 1억 더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평소에 한 60억, 70억 요 정도 버는 회사였는데 올해는 130억 정도 벌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순이익이 한 작년에 2배인 135억 정도 되면 근데 올해도 이 135억 다 배당으로 쏠까? 사실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다 쏘진 않고 한 80% 정도만 배당해준다고 가정하면 한 690원 정도 배당해주게 되거든요. 그럼 올해 690원 배당해주면 그 배당 수익률은 한 9.42%가 됩니다. 현재 7,320원 주가로 따졌을 때 그래서 거의 10% 가까운 이자를 받는 셈이 되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올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배당을 워낙 잘해주는 회사라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만큼 성장성이 낮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써놨지만 ROE가 높은데도 PER이 낮은 이유가 뭐냐. ROE가 이렇게 20 가까이 됐는데 PER은 8밖에 안 된다. 이 ROE가 보통 높으면 PER도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ROE가 높다라는 건 재산을 가지고 돈을 잘 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버는 것보다 더 좀 주가를 좀 높게 쳐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이유가 번 돈을 다 쓰니까. 향후 돈을 더 벌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왜냐면 ROE는 높지만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재산을 형성해서 그걸 가지고 매출을 높이고 아니면 또 재테크를 잘해서 수익을 높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번 돈을 다 배당으로 거의 써버리니까 그 자기 자본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 JLS의 재무제표를 좀 보면 자본이 그 2013년도에 자기 자본이 재산이 한 597억이었는데요. 한 600억이라고 보죠. 600억 정도라고 보면 그 작년도에 64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5% 조금 더 넘게 재산이 늘어난 거죠. 7년 동안 그 재산을 가지고 10에서 10%좀 넘게 순이익을 계속 벌었는데 그 재산을 늘리진 않고 번 돈을 다 그냥 배당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년은 없다. 뭐 이런 생각으로 벌면 버는 대로 다 그냥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배당해주고 더 이상 돈을 모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40억 모은 거죠. 600억 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이 안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회사는 버는 거를 모아두거나 버는 거를 가지고 돈을 더 이렇게 늘리진 않고 물론 매출은 그래도 좀 소폭씩 계속 늘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버는 거를 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아서 더 막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다 배당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늘리고 있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막 더 많이 벌 거다라는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배당 성향으로 인해서 회사의 외형이 큰 폭으로 커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순이익이 막 급격히 커지는 회사는 아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자기 자본을 늘리진 않지만 뭐 아주 급격하진 않지만 매출이나 순이익이 조금씩은 그래도 계속 커지고 있다. 2013년도에 매출이 740억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2020년도에 840억이었으니까 100억이 늘었죠. 그래서 물론 100억이 는 것도 꽤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00억이 는 거니까 회사는 740억 버는 회사가 작년에 840억이다. 그러면 뭐 한 10% 조금 더 이제 번 건데 매출은 한 7년 동안에 10%좀 넘게 늘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뭐 물론 그 7년 사이에 없어진 회사도 많고 망한 회사도 많겠지만 또 학생 수가 주니까 학원 업계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 생존하고 매출을 늘렸다는 게 대단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막 매출이나 순이익이 막 급격히 커지는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본 증가 없이도 매출과 순이익 키워온 건 대단하지만 그렇게 막 확 커지는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럼 이 회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또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일단 매출 비중을 좀 보면 오프라인의 학원 매출이 한 61% 정도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출이 크고 온라인 매출은 한 14% 정도,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한 3.4%, 교재 판매한 게 20.2%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회사가 수출도 해요. 수출도 하는데 중국에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 차이나인가 정상 차이나 JLS인가 하여튼 중국 자회사가 있는데, 그 수출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한 0.7%, 1%도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사교육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막 시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교육 금지로 인해 타격을 받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중국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할 거냐, 장단점은 뭐냐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아무래도 이 회사의 단점이냐 약점일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겠냐. 근데 회사 측 사업 보고서를 보면 회사 측 의견은 학생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교육 시장은 커지고 있다. 학생 수는 줄지만 사교육 시장은 커지고 있다라는 게 회사의 주장이고, 영어 교육 부분의 점유율이 크지 않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매력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 무슨 어떤 얘기냐면, 이 회사가 지금 오프라인이 주가 되는 회사고, 오프라인 매출이 60%니까.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이 영어 교육 부분에서 뭐 메가스터디나 뭐 이런 데처럼 막 온라인으로 막 크게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점유율이 크진 않은데 대신에 경쟁력이나 인기도를 상위에 위치한다면 수익 감소는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에서, 물론 저는 이제 저도 자녀가 있지만 사실 뭐 아직 유치원도 안 보내고 있을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물론 요즘 영어 유치원도 많이 보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상 어학원의 퀄리티나 경쟁력을 잘 모르겠어요. 제 아이들을 뭐 보내보진 않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꾸준히 생존해 온 걸 봐서는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경쟁력이나 인기도가 상위에 위치한다면 이런 어떤 그 교육 시장에서 정점에 있는, 실질적으로 정상 어학원이 정상에 위치해 있는 회사라면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전체적인 시장이 줄어들 때 살아남을 확률은 그만큼 높은 거잖아요. 점유율이 크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생존력이나 그 리스크는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메가스터디나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면 학생 수가 늘면 확 매출이 커지지만 학생 수가 줄면 또 그 주는 만큼 매출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면 그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매출이 줄어들 거고 시장 파이가 줄어들 텐데, 그게 아니고 점유율이 낮고 소수의 고급 퀄리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그리고 고퀄리티의 그 비싼 가격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업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어 교육의 명품 업체라고 한다면 시장이 줄어들어도 자기의 그 시장 점유율이나 어떻게 그걸 유지한다면, 자기가 가진 파이를 유지한다면 그 회사의 어떤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는 매출 하락이나 이런 리스크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얼마큼 유지하느냐가 이 회사의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특별히 하는 회사니까.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체험해보지 않고 뭐 시장 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상어학원의 퀄리티나 그런 어떤 인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 어려워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회사의 퀄리티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나 이런 리스크는 좀 오히려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이 주 매출처인 만큼 아주 큰 폭의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이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이 오프라인만 하고 시장 점유율이 낮지만 오히려 그게 또 퀄리티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또 안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만약 이 회사가 커진다면, 배당 성향이 줄어든다면, 혹시라도 돈을 이제 이 회사에게 지금 내년은 없잖아요. 내년은 없다. 올해 번 거 올해 다 쓴다. 뭐 이런 성향이었는데, 배당 성향이 줄어들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또 재테크를 한다든지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매출과 외형을 키운다면 오히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또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부터 또 순이익이 올해 또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올해 배당을 또 많이 하는지, 그래서
그 배당을 많이 한다면 이렇게 퀄리티를 유지해 가면서 소수 정예로 고급 퀄리티의 상품을 그 고급 퀄리티만큼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파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지 아니면 매출을 키울지 이걸 어떻게 회사가 해 나가는지를 또 보는 것도 재밌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특징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보다는 월세 받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상가 투자해놓고 상가에서 월세 받는 느낌이 강하다. 물론 이렇게 일별 차트를 보면 뭐 주가가 막 확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렇지만 이 월별 차트로 월봉 차트로 보면 사실 2007년도에서부터 벌써 사실 뭐 변동이 없거든요. 2007년도에도 거의 뭐 7,000원대, 물론 이때는 뭐 3,000원부터 7,000원까지 막 급등하기도 했었지만 또 확 떨어지기도 하고요. 막 등락폭이 있지만 막 엄청나게 우상향하거나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아니고 주가가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배당을 꾸준히 해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주식 투자로 막 다이나믹하게 뭔가를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월세를 좀 받는 듯한 느낌이 강한 회사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로 투자 수익률을 따져보면 ROE가 올해는 이제 20%까지 되지만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한 17%, 사실 이 회사가 ROE를 10% 정도 유지해왔기 때문에 뭐 17%를 사실 높게 잡아준 거예요. 근데 ROE를 17%로 꽤 높게 유지한다 앞으로도. 그런데 배당 성향을 100%까지는 안 하고 한 80% 정도 하고 20% 남겨서 회사가 계속 키운다고 가정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10년 후 복리 수익률이 한 13% 정도 된다. 배당 포함해서 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외형을 키우려면 배당 성향을 낮추면서도 배당은 좀 덜 하더라도 오히려 배당을 낮추는 게 회사는 커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ROE를 유지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 배당을 덜하고 돈을 모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면 회사가 커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고퀄리티의 상품을 비싼 가격에 판다. 그러면서 높은 작은 시장 점유율이지만 이 시장 점유율을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또 오히려 넓혀 나가면서 그렇게 회사를 유지해 나겠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학생 수 감소라는 전체적인 시장이 작아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사를 막 키우지 않는 게 오히려 생존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회사를 키우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 퀄리티를 유지해 나가느냐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제 복리 수익률이 13%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15% 정도 돼야 매수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한 6,000원대가 되면 15% 되거든요. 지금은 한 7,320원이니까 그렇지만 주가가 낮아질수록 복리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고 해서 개인적으로 한 6,000원대 초반이 되면 매수할 유혹을 강렬하게 느낄 것 같다. 그래서 일별 차트를 보면 올해 한 1월 달에 한 6,000원 정도 했었는데 물론 더 쌀 때도 있었지만 6,000원대 초반이 되면 굉장히 매수 유혹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고요. 근데 꼭 6,000원대 초반이 안 되더라도 뭐 다른 주식 팔아서 현금이 많이 생긴다든가 어떻게 보면 은행 적금 넣어놓는 것보다도 이 회사가 이 회사의 퀄리티나 이런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적금보다도 나은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6,0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 유혹이 강하게 느껴지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여기 현금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는 사도 괜찮은 회사로 여겨진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미 만약 이 회사를 갖고 있다면 뭐 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가격에.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9,700원 정도로 1차 예약 매도가를 걸어 놓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근데 이제 워낙 이 회사의 그 경쟁력이나 인기도나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뭐 이미 갖고 있는 회사라면 9,700원까지는 굳이 안 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회사는 좀 꾸준히 지켜볼 만한 재밌는 회사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회사다라는 좀 재밌는 회사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혹시라도 영상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고요. 저랑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셔도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뭐 연휴가 있어가지고 사실 뭐 주식시장도 이틀밖에 안 열렸고 그래서 뭐 특별히 매매한 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본 회사를 하나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한 주 또 힘차고 즐겁게 또 시작하시고
또 힘내서 또 한 주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